자, 올해는 EBS 지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 도입이 좀 길어지면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지문 꼭 풀어오시고 수업을 듣고, 제가 한 지문 한 지문의 테마가 명확한데 이 지문은 다른 여러 지문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유를 꼭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올해 24학년도 수특 독서 사회문화 두 번째입니다. 꼭 푸시고 수업 들으시고, 영상 보는 친구들은.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라이브 친구들은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들어서 풀었죠.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히 간단한 지문이에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쓸데없는 정보들에서 발목 잡혀. 여러분 인생과 똑같죠. 쓸데없이 인스타, 유튜브, 틱톡에서 발목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로와 목표는 좁혀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자, 1단락에서 한 단어만 잡는다. 뭐니 그러면? 그걸 할 줄 알아야죠.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자, 1단락의 가장 핵심 정보는 뭐냐면 거버넌스 이론이죠. 좀 더 정확하게 1단락 도입부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정의 왜 했어? 결국 거버넌스 이론을 세팅하기 위해서예요. 2단락 초반부에 그래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으로 주제가 엮이는 게 보이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칠판에도 필겠다시피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고,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포인트 있으면 잡으라 그랬고, 거버넌스 이론이 그래 주제입니다. 그럼 거버넌스의 이론은,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은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 끝났다니까. 여기서 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문의 글의 구조도를 간략하게 처리하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 야, 너 이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암산하는 레벨이 되려면 진짜 극상위권 레벨이고, 그 친구들조차도 실전에서는 풀이 과정을 써서 검산이나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공 뒤로 넘기는 거 사포라고 하냐? 예를 들면 그런 기술을 친다고 해봐. 너희 그거 실전에서 본 적 있어? 이번 월드컵 때 누가 보여줬나?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평소에 맨날 나 같은 애들이야. 나 같은 찐따들은 있고 혼자 연습해. 그런 느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란한 기술들은요, 어쩌다 나오거나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수능 1번부터 30번까지 암산을 푸는 놈이 누가 있어요? 제발 그 퍼포먼스에 속지 좀 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 암산으로 문제 푸는 놈이었어. 정석 실력 정석을. 아 씨발 이 새끼 정말 대단하다. 그럼 뭐야, 나보다 대학 못 갔는데. 간단하다니까 얘들아.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 입시는. 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딱 이 느낌이야. 1단락 역할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거버넌스라는 워딩 왜 나왔을까? 첫 줄부터.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뭘까? 거버넌스 이론이구나. 거버넌스 이론의 모형은 몇 가지 있나? 4가지. 1. 시장 정보 모형. 2. 참여 정보 모형. 3. 신축적 정보 모형. 4. 탈규제적 정보 모형이야. 그럼 이게 각각의 단락 주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정보 모형이 2단락 주제인 거죠. 두 번째 참여 정보 모형이 3단락 주제인 거죠. 안 봐도 뻔하죠? 3. 신축적 정보 모형이 4단락 주제겠죠. 4. 탈규제적 정보 모형은 역시나 5단락 주제 끝난 거죠. 이 얘기야. 자, 두 번째 선지를 보면 되게 세부 내용 같아 보이지만, 자, 노란색으로 구분을 할게요. 되게 반복되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봐요. 첫 줄에 국가, 시장, 시민사회 역력의 행위자들이 자율성 바탕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거버넌스야. 또 봐.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행위자들의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대. 또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대. 보여요? 이게 안 잡혔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형광펜이나 읽었어야 되는 정보는요, 사실상 이게 이 지문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벌써 3번이나 반복됐고, 심지어 내가 노란색 형광펜 친 건요, 마지막 단락에도 한 번 더 요약 정리래요. 마지막 단락 요약 정리 단락 볼까?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이라고. 역시 이것 역시 주제였던 거죠. 거버넌스라는 글의 주제와 함께.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 이게 바로 4번 선지, 아니 4번 문제. 여러분 딱 정답 봐봐. 4번 문제 정답 딱 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왜 4번 문제 정답이 4번 선지로 설계되는지 보이겠어? 단순한 거야. 주제 잡으라는 거라니까 결국에는. 반복되는 핵심 워딩 잡으라는 거예요. 정답 4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 주제가 정답이야. 87% 확률로. 그럼 주제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잡으면서 왜 쓸데없는 정보들을 자꾸 읽어내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는 국어 강사 하나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국어 강사 하나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경영적으로도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메가스터디 들어가 있으면 강사만 잘하면 돼. 근데 메가스터디 없는 강사들은요, 경영자이기도 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나 몰라. 내가 뭐 의료를 알겠으며 뭐 경제를 몰라요. 가르치는 수준만 알고 있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 하나 잘하기도 힘듭니다. 주제 구조라도 똑바로 잡으시고 그 얘기를 왜 자꾸 드리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자 이번 아까 우리 3시 반 수업 볼게. 문학 수업. 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실 꿈 현실이라는 구조 처리 넣었죠. 워딩이 구조를 도식화했다잖아. 이게 학습활동이라고 몇 번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제가 고1, 2 문학 교과서 수업하고 있어. 고1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아무거나 딱 찍어봐. 자 이거 수호제기지. 뭐냐 이거. 중심 내용을 구조 처리해라. 기승전결 구조 처리. 포 처리. 근데 여기를 아예 빵꾸를 빵 뚫어놓고 여러분한테 채우라면 누가 채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틀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빵꾸를 뚫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졌어야 되는데 이런 학습활동이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학습활동 그냥 넘겨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 지금 안 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구조도 그리라는 겁니다. 안 그리면 늘지 않는다 얘들아. 알겠어? 너희가 수학이 한 5등급 나오는 새끼가 자꾸 암산하면 실력이 늘겠냐고. 수학이 5등급 나오면 꼭 풀이과정 정확하게 적어서 검산해서 검토해서 내 사고과정을 교정해야죠. 알겠니? 제발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거버넌스 이론이야. 거버넌스 이론에 해당하는 모형은 4가지 모형이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일 거야. 그럼 거버넌스 모형의 정의나 도입 같은 걸 볼 거야. 자, 그래서 같이 지문 뚫어볼게요.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 행위자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죠.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도 바뀌어 불린다라고 하면서 동의어를 얘기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영향력에 따라서 거버넌스 형태는 종류가 다양해진다. 결국 무슨 얘기야? 노란색 반복 얘기하고 있고 이런 주체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걸 모르겠으면 문장에 주어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어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몰라 잘. 그런데 그 영어에서 신텍스 구조를 잡는 게 영어에서도 치명적이고 국어에서 치명적이야. 근데 국어의 신텍스 설명 해봐야 듣지도 않아. 무구 과자니까. 영어에서 연습하고 넘었어야 돼. 주어 잡아. 주어는 뭡니까? 행위자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어 신텍스 구조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정보가 굉장히 명료하게 잡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또 마찬가지야.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 각 행위자들의 뭐라고? 영향관계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 문장 구조, 문법 구조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영어에서 한번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5월 달에 고1 대상으로 할 거야. 들으세요. 필요한 학생들만. 근데 대부분 필요해 보여. 자, 계속 읽어볼게.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책에서 다뤘던 내용을 거버넌스 연구하는 시도인데, 그럼 행정학, 정책이 중요한 건가? 아니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황색 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거버넌스 이론이야. 자, 그럼 거버넌스 이론은 왜 생겨났어? 자본주의 체제가 원인인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내가 맨날 얘기했지. 대공황 원인이 뭐야? 과잉 생산이라니까. 그럼 과잉 생산의 문제. 두 번째, 그 결과 뭐가 됐어? 재고가 남아버리니까 고용 줄여서 실업 증가 생기죠.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 오니까 경제 성장 둔화되지. 더군다나 최근에는 세계화로 국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까지도 심지어 났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정부가 개혁해서 대응해야죠. 우리 이미 경제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세팅했을 뿐인 거예요. 이해됐어? 결국 그럼 뭐야? 그래, 거버넌스 이론은 이런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정보까지 우리가 구조처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거버넌스 이론은 왜 도입이 됐습니까? 자본주의로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 수많은 문제들을 거버넌스로 해결을 해보자. 끝. 됐습니까? 이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잘 들어. 최대한 짜내면서도 정답 푸는데 부족함 없게끔 구조 처리하세요. 여러분한테 구조 처리하라 그럴 때 약간 추상적이었나 봐. 자, 잘 들어.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잘 들어. 문제풀이에 부족함 없지만 단 넘치지도 않게 중심 내용과 구조 처리하세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해 1년 동안 수학 공부 안 한 거라고. 눈으로만 수학 문제 풀이하면 풀리니? 눈으로만 국어 문제 풀면 풀릴까?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고 듣고 다니지 마. 조무사 새끼들이 뭘 알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게 그게 전부고 그게 세상 전부로 보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레벨에서 놀면 안 됩니다. 자, 이달락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라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인명에다는 이니셜 잡기로 했지만 여기서는 크게 지장은 없었고 연습은 해. 습관을 잡아. 모형이 4가지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모형이 시장 정보 모형이 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지문 정보에 어그로 끌려다니면 어차피 처리가 안 된단다. 결국 알고 있는 정보야.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뭐라고요? 결국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꼭 그런 소리예요. 나 배경시 없어도 풀렸는데 초인지 능력이 안 되는 덜 떨어진 소리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갔어도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알고 푼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초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지 모를 뿐이야. 알겠니? 자, 봅시다. 정부의 문제가 관료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봐. 자, 시장 정부 모형에서의 정부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요? 관료의 정보 독점이라는 거죠. 그럼 관료의 정보 독점은 왜 생겼을까? 관료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거죠. 또 비효율성 같은 게 생겨난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전통적 관료제 하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다시 정보 독점하죠. 두 번째, 안정적주의가 아마 폐쇄성이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잃는 비효율성도 나타나는 것 같다. 됐어? 그럼 이 문제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을 하겠대. 자, 이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미 워딩에서 끝났어. 자, 시장 정보 모형의 문제 원인이 뭐야? 첫 번째 뭐라고요? 정보 독점. 두 번째는 정보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폐쇄성과 안정성.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 안정적이잖아요. 폐쇄적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 결과 비효율적. 자, 그럼 봐. 효율성은 경제 원리야. 그럼 비효율성이 생긴 이유는 뭐야? 경제 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 원리, 즉 시장 원리가 뭐냐고요? 시장주의가 뭐냐고요? 간단하지. 시장주의 핵심은요, 여러분 경쟁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 필기하기 싫은데 필기할게요. 잘 들어. 여러분,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쟁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경쟁이 없어. 계획경제라서. 시장경제 체제와 대립되는 개념은 계획경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틀, 이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틀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료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행정부들은 어떻게 보면요,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왜? 공무원끼리 경쟁이 없잖아. 효율성에 의해.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타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망했지. 효율성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살았지. 그러니까 보라고. 민간과 정부를 봐봐. 민간 기업이 효율적 존재예요. 정부, 공무원 조직이, 관료 조직이 효율적이에요 라고 물으면 누구라도 사기업이라고 얘기한다고. 왜? 사기업은 효율적이 못하면 망하니까. 근데 지금은 한전은 사실상 공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적자가 30조씩 나도 살아남는 거예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삼성도 적자 30조 2년 연속 내면 삼성 그냥 없어지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 효율성을 높이려면 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냐? 간단하죠. 자, A 회사가 100원에 물건을 팔았는데 B 회사가 갑자기 80원으로 물건을 팔아. 그럼 A 회사 망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A 회사는 얘네는 이제 70원으로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겠어? 원가 경쟁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효용을 얻어? 소비자. 왜? 원가는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또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걸 공공 영역에도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시장주의는 그런 원가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그래서 원가는 낮추고 효율은 높은 상품,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의 원리를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하게끔 하자, 그 얘기잖아. 공공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경쟁을 해서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원가는 낮춰서 소비자의 만족은 극대화시키자. 다시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 만족도 높이고, 때때로 그래서 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민간 위탁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됐니? 또한 관료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공과를 나눠서 공과에 따라서 성과 부여를 해주면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한다, 더 경쟁한다, 효율성을 낸 쪽에 더 큰 보상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시장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해라. 경쟁 지금 몇 번 나와? 경쟁의 결과 뭐이라? 효율성을 높여라. 효율성 몇 번 나오냐고. 됐어?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네, 시장정부 모형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정부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시장경제 체제 있지 않냐? 왜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국가 권력이 쓰고 있냐? 왜 국가 서비스 쓰고 있냐? 그래서 우리 공공 서비스도 시장주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한테도 민간 기업에서 주는 보너스 주자. 그런 얘기예요. 공무원들한테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자. 능력 있는 놈이 승진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라고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시장 정부 모형,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정부 구조로 가자. 되죠? 이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꾸 핵심 내용은 안 보고 인생이 중요한 건 안 보고 자꾸 군더더기 어그로 끌리니까 이건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지. 이 소리야. 뭐가 어려워 지금 하나도 안 어렵구만. 한마디로 뭐야? 공무원 철밥통인데 경쟁을 시키자는 거야. 그 얘기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왜 공무원이 철밥통인 거냐? 여기 있죠. 그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위계 질서 서열 중심 조직 문화 때문인 거죠. 그럼 봐. 위계 질서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위계 질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잖아. 그 위계 질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바로 참여정부 모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니? 즉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넘어갔죠 이제. 그 문제 원인은 뭐야?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인 거야. 어떻게 해결하겠다? 위계 서열을 반대 얘기로 하면은 수평 평등이잖아.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 2달러 끝에 3달러 초반으로. 됐어? 그래서 소통하자, 참여하자, 수평 조직 가자. 서비스 품질 중요하다. 이런 워딩들.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위계를 없애기 위한 방법 또 뭐가 있다고요? 독점을 없애자. 독점을 없애면 누가 대신해야죠? 민간 참여 허용하자. 참여와 협의를 하자. 그러면 아니 시민 참여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 시민 참여의 문제는 신축적 정부 모형으로 해결할 거거든요. 다시 갈게 얘들아. 그래서 2달러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넘어갔고 참여적 정부 모형의 원인이 뭐라고? 서열 중심 문화라고 공무원에. 그래서 독점을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얘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여를 시키자고요. 그래서 수평 조직으로 가자. 참여를 시키자. 소통의 모델로 가자.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참여하고 들어와야 되겠어? 민간의 참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민간의 참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따라서 그 민간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뭐냐고. 그게 신축적 정부 모형인 거야. 자, 신축적 정부 문제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원인은 뭐냐면 안정성과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즉 안정성과 연속성의 결과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또 경직화도 만들어냅니다. 또 대응력도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공식적 규칙과 제도에 통제되는 정규 조직보다는 한시 일시 조직으로 가자. 즉 정부도 프로젝트 조직으로 가자. 정부도 스타트업 조직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시 조직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자고? 끝나면 해체해버려야지. 끝났잖아. 혁신과 실험이라는 민간에서 쓰는 스타트업 조직 또는 프로젝트 조직으로 해결을 해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안정 고용 안 되죠. 이제 임시 고용했다가 계약직으로 뽑아서 프로젝트 실행 끝나면 해산. 그래서 직업적 안정성을 깨버리자. 개방형 임용제도 같은 걸 써서 해결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럼 봐. 민간 참여도 일종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존 구조에서 민간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해결 방법은 뭐야? 신축적 정부 모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적 정부 모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문제 원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한시적 조직을 만들자. 됐습니까? 끝. 자 그러면 끝났냐? 아니요. 제도가 따라붙어줘야 돼. 그게 뭐야? 바로 규제가 철폐돼야죠. 그럼 정부 문제 발생 핵심 원인이 뭐라고? 내부 규제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조직 자체 개선 방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규제 축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재량을 늘려주자고요. 특히나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에 대한 규정이 어떠하냐? 잘 들어. 전문 지식 플러스 아이디어 저장고. 그래서 싱크탱크라는 표현이 쓰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선생님 또래의 사회 리더들이 차기 정부의 싱크탱크로 합류하고 있어요. 속속.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내 얘기 안 했냐? 아니, 좀 얘기할게.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할게. 이제 내년 총선이어가지고 자꾸 이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하기 싫어. 아유, 죄송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 하면 뭐 할 거야 뭐. 나 몰라. 나중에 깜빵이 난다면 다행이지. 저는 무서워요. 정치 무서워.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대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효율적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한 정책을 산출해야 된다. 그래, 통제 벗어나야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대선 캠프 있다는 얘기는 안 했군요, 여러분. 저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또 문제 원인이 뭡니까? 규제라는 거죠. 해결 방법은 당연히 철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관료제 조직을 어떻게 보는 거야? 싱크탱크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전문성 플러스 창의성, 아이디어 저장소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MG 싱크탱크, 아이씨 나오랬네, 죄송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청년발전위원회 이런 거 만들라고 하세요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진짜 그냥 쓸게. 이런 게 있다고 쳐. MG 싱크탱크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거야. SNU MG 싱크탱크, 서울대 MG 세대 싱크탱크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제 그냥 이제 소설이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베이너가 이제 소설가라서 소설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실장님 한 10초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30초 잡아줄까? 끝부분. 사진 찍어 올렸나? 자, 라이브 듣는 친구들은 사진으로 필기하시면서 수업 영상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여러분 봅시다.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요. 주제죠. 1번이지. 왜?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항상 주제와 구조라 그랬지. 잘 들어. 국정 운영을 위한 뭐가 등장한 게 그래 주제예요?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한 거죠. 끝났잖아. 그러니까 주제 구조 명확하게 잡으니까 어떤 특정 단어를 바꿔 썼는지가 아주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관료 조직의 등장이 아니야.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이지. 근데 내용 일치로 순간적으로 잘못 봐버리면 관료 조직 등장했나? 왜? 관료 조직이 뭐 한시적 관료 조직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용 자체는 존재해버리니까 맞나? 이제 그러는 순간 뒤져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단락 주제 가지고 만든 거고요. 2단락 볼게. 그러면 봐. 2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원인은 뭐였어? 비효율성이었잖아. 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시장의 원리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2단락 주제 구조 그냥 들어와 있네. 자, 3번 선지는요. 1단락 그렇죠. 거버넌스 이론의 본격적인 논의는 왜 생겼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의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요. 2단락 끝에 3단락 초반으로 넘어가는 참여적 정부 모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리고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고 그거를 참여정부 모형으로 해결했잖아요. 자, 민간 부분의 기법 이게 뭐였어? 2단락에 나와 있는 효율성이잖아요. 시장 원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상벌을 주자. 공무원한테도 인센티브 보너스를 주자. 좋은 정책을 내놓고 추진한 인재한테는 승진을 더 빨리 시켜주자. 뭐 이런 얘기잖아. 연공서열과 위계질서로만 가지 말고. 정답 1번 끝이지 그럼 뭐.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바로 나왔다는 거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 국정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라니까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 정보고 핵심 잡았더니 1번에 1번 바로 털고 끝났다고. 20초 만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가장 핵심적인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 자본주의 체제.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국정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문제 해결. 끝났죠? 여러분이 그러면 출제 잘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한 문항을 설계해서 냈어요. 여러분 출제진 이제 뭐 가지고 낼래? 당연하지. 이 4개 가지고 내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2번 문제에 그걸 묻잖아요. 그대로. 첫 번째 시장 정부 모형, 두 번째 참여 정부 모형, 세 번째 신축적 정부 모형, 4번 탈규제적 정부 모형. 됐어? 구조 그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학습활동처럼. 그걸 줄글로 풀어놨을 뿐인 거고. 그럼 저 따라오시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시장 정부 모형이 뭐였어? 정부가 관료제가 정보 독점, 폐쇄성, 안정성, 비효율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 시장주의를 해결하자,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자. 자, 그러면 그 과정의 비효율성의 원인도 뭔데? 서열 중심의 독점 구조다. 어떻게 했길래? 수평, 참여, 소통, 민간 조직을 들여오게 만들자. 민간인들을 들여오게 만들자. 아니, 이미 정부 조직이 관료제인데 어떻게 할 건데? 한시적 조직으로 민간 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을 영속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임시직들,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자. 아니, 그러면 기존의 규제는 어떻게 할 건데? 철폐하자. 됐니?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선지에 다 박혀 있잖아요. 시장정보 모형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 이게 뭐야? 경쟁에 따른 보상. 결국 이게 뭘 가져온다고? 효율성을 가져오잖아. 그 동기부여가 효율성을 가져오잖아. 2번 정책 결정 과정에 뭐가 문제야? 그래, 서열 중심, 위계 서열 중심이야. 그래서 폐쇄적이어서 독점해버리는 게 문제 원인이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면 되죠. 4번 땡땡국이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뭔 소리야 이거? 그렇구나. 그렇죠. 그동안의 구조가 아니라 그 조직을 일시적으로 만들자. 일시적으로. 탈규제적 정보 모형은 그러면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제도 철폐를 하자잖아. 이해됐어? 근데 잘 봐라. 탈규제적 정보 모형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네. 규제가 있으니 철폐를 하자야. 맞니? 맞아? 규제가 있으니 철폐를 하자고요. 다시 발제도 간다. 규제가 있으니 철폐를 하자라고요. 규제가 문제 원이니까 뭐라고?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도 규제를 축소하자야. 자유와 재량을 늘려주자야. 즉 우리가 주제 구조 거시적 정보를 잡고 나서 지금처럼 디테일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좀 더 엄밀하게 잡아보자. 규제를 철폐한다. 자, 그러면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볼게요. 어떤 규제 어떻게 철폐하는 건데? 즉 조직 개선이 아니라 얘보다는 뭘 더 하자? 규제 축소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유재량을 늘려주자. 잘 들어. 자, 규제가 문제의 원인이니 조직 개선보다도 규제 축소하고 자유재량을 늘려주자야. 왜?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면 관료 조직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요. 이해됐어? 규제 통제를 철폐하거나 축소시켜주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럼 나왔죠. 관료 조직 개선이 아니라 규제 축소라고. 아우시죠. 관료제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관료제 개선이 조직 개편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조직 개선보다도 규제 축소, 자유재량을 주게 되면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료 조직 개선을 해라, 조직 개편이 해법이다라고 정반대 워딩을 했으니 정답은 라 아웃된 3번 선지 끝이라고요. 우리 작년 12월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줄기차게.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피로했든지 내신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잘 안 들리다가 어떤 순간 빵 하고 들리고 귀가 트이고 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점수가 바뀌는 거고 그 전까지는 점수란 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악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과외를 2002년에 시작했어요. 씨발 언제야 2002년이면 진짜로 2002 월드컵에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지금 그러면 22년 차죠. 이제 21년 차인가? 41야. 그렇게 안 보여도. 여러분 굉장히 웃긴 사실은 뭐냐면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제 후배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왜냐하면 저는 아역 배우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쯤에 완전히 원로 선생님이신 섭드러 선생님하고 후배 강사 육성했던 거예요. 어려 보여서 문제인 거지. 사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제안받았던 게 스카이 에듀 모 회사의 고문 자리를 위촉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런 입지야 저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냥 딱 보면 안다는 얘기야. 확률적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잖아요. 힘든 걸 안 하려고 해. 모르는 걸 안 하려고 해. 현우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시더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런 통찰력은 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걸 보잖아.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 그럼 5등급이야. 5등급이 할 수 있는 거 100% 받으시면 5등급이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세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근데 찡찡대지 마. 니네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오케이?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베껴. 모든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풀릴 거야 앞으로. 됐죠? 여기까지. 계속 갑니다. 넘어가. 자, 3번 문제. 자, 관료 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관료제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완전하게 발전한 관료 조직은 정교함 속도 명쾌한 기록이 있어서 최적의 수준에 도달한다. 즉 우월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했다. 최적의 수준에 처해졌다. 동시에 아까는 안정된 직책과 위기 서열이 독점과 폐쇄성의 원인이라고 봤으나 얘는 오히려 전문성과 능률의 근본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윗글과 보기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인 거죠. 얘는 기존의 관료 조직의 한계에 대한 것이고 얘는 기존 관료 조직의 장점에 대한 모색인 거죠. 동시에 정보가 알려진다고 좋을 게 없다니까. 예를 들면 봐봐. 근데 제 생각이야. 미국이 동맹국들을 뭐 도감청을 했어. 난리가 났어. 근데 과연 그게 알려지는 게 미국과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될까?
아니 그 도감청 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도감청 하는 거 몰랐겠어요? 야, 니네가 미국 정보기관을 생각을 해봐. 도감청 안 해야 되니? 해야지. 그게 자기 역할이니까. 자, 관료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 노력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관료제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완전하게 발전한 관료조직은 정교함, 속도, 명쾌한 기록에 있어서 최적의 수준에 도달한다. 즉 우월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했다. 최적의 수준에 처해졌다. 동시에 아까는 안정된 직책과 위기 서열이 독점과 폐쇄성의 원인이라고 봤으나 얘는 오히려 전문성과 능률의 근본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윗글과 보기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인 거죠. 얘는 기존의 관료 조직의 한계에 대한 것이고 얘는 기존 관료 조직의 장점에 대한 모색인 거죠. 동시에 정보가 알려진다고 좋을 게 없다니까. 예를 들면 봐봐. 근데 제 생각이야. 미국이 동맹국들을 뭐 도감청을 했어. 난리가 났어. 근데 과연 그게 알려지는 게 미국과 우리의 관계에 도움이 될까? 아니 그 도감청 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도감청 하는 거 몰랐겠어요? 야, 니네가 미국 정보기관을 생각을 해봐. 도감청 안 해야 되니? 해야지. 그게 자기 역할이니까. 물론 불법이죠. 탄로나기 전까지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야. 그게 국제정세에서는 그 국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동시에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대로 사정 있잖아요. 자, 봐. 우리나라 그렇게 러시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왜 우크라이나한테 살상무기 지원은 안 하는 거야? 그것도 그것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탄의 우회 제공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막 어떤 병사가 막 이렇게 막 캐내가지고 뭐 텔레그램 공유하고 모르겠어, 뭔지는. 근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자, 봐요. 도덕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문제지만 국익이나 이해관계적 차원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야, 딱히.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중적 혹은 다이나믹한 관점적 축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얘네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독점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기틀 안에서 성장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시하세요. 병신 헛소리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한일협정을 하셨고 사실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 거예요. 국제법 조약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때 정권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반대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조약을 무효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저번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있었던 거고 다시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 외교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또 그 자체도 또 선을 넘어버린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보 독점이라는 게 때때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모든 대중이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하는 게 과연 이로울까?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대중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그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쯤 얘기할게. 더 이상 얘기하면 추측이 되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존의 정부 조직 자체를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되고 역할도 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1번. 시장 정보 모형에서는 비효율성이 문제 원인이니까 그 비효율성 해결하자고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정보 독점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고 봤으나 여기는 정보 독점 때문에 오히려 효율, 능률이 높아진다라고 본 거죠. 대립되는 견해 나오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시장 정보 참여 모형, 신축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적 모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보기와 비교 대조하는 세팅으로 이어서 간 거잖아 지금. 보입니까? 결국 표처리야.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이 약간 찐이 빠질 수 있어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구조처리 표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는 지문은 같이 볼 거예요 또. 이번 문제입니다. 참여적 정보 모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봤고 지문에서는. 보기에서는요. 그래 오히려 위계서열 때문에 전문성이 생겨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내용은 기존의 정부 조직의 문제점, 원인, 해결책 제안이라면 여기는 기존 정부 조직의 장점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보기를 줬죠. 임시고용의 제도, 신축이 뭐였어? 그렇죠. 한시적 조직을 만들라 그랬으니까. 보기에서는요. 안정성이 오히려 이런 장점을 가져올 것이다. 신축적 대응이 대안이 될 것이다. 4번 순지.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정규적 조직의 확대요? 아니죠. 비정규 조직이죠. 한시적 조직이죠.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지. 이 선지들이요. 이어지고 있잖아. 3번과 4번 선지가 여기는 비정규 조직이냐 정규 조직이냐 대립되는 견해를 줬으면 둘 중에 하나 정답 4번 정답 끝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자꾸 잡아가라는 거고 여러분 딱 봐. 문제풀이에 부족 없이 넘치지 않게 중심 내용 구조 처리한 게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끼키야 20개의 정보량을 안 넘어간다니까. 이거 최소 800단어 넘어. 800분의 20이야. 5%예요. 알겠니? 5%라고. 누가 그러더라? 파레토 법칙이 80대 20이잖아. 그러니까 상위 20%가 세상을 끌어간다는 거야.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 20%에서도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거야.
그럼 봐봐. 20%에 80%면 몇 프로니? 20% 20%면 몇 프로니? 산수야, 산수? 그래서 80대 16대 4라는 거야. 어머나 1등급이 4%네? 이해됐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나왔고요. 자, 마지막.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 볼 필요도 없이. 근데 이렇게는 보통 못 고르니까 같이 차근차근 해볼게. 1번 선지 봐. 자, A의 의미. A.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국가간이 아니라 이건 국내죠.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오히려 개입했던 게 1번이잖아. 충돌 방지 서열 뭐 이상한 소리를 다 섞어놨네. 자, 위기 서열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이거잖아. 3번이죠. 4번이죠. 영속성이 문제 원인인데 왜 높이니? 깔끔하게 4번 끝이죠. 됐어? 내가 굉장히 쉽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6분 컷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 이해의 난이도가 거의 없어. 그냥 쓸데없는 정보량 털어내고 구조 풀면 답 나와. 이거 6분 컷 연습이에요. 잘 들어라 얘들아. 자, 저 잡아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조교쌤들 중에 메디컬이나 스카이를 간 조교쌤들이 방학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쌤들도 3월 달에 제가 도와달라고 하고 싶으나 본인들은 하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안 할 줄 알았어. 왜? 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 개불대를 가야 3월 달에 신나게 놀겠니? 서울대 가야 신나게 놀겠니? 후자야. 그게 오히려 서울대생들의 함정이야.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걔네는 신나게 놀아도 돼. 메디컬 계열은.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만큼 대학생활 재밌게 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정말 재밌게 놀고 있어 애들이. 근데 놀라고 해야지. 뭐 니네 뭐 수능 봐주면 걔네 인생이 도움이 돼? 안 돼. 딱 걔네들이 도와주시는 건 2월까지였어.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부분 여러분의 클리닉을 봐주기로 왔었던 여러분 선배들 있죠. 그 선배들은 다 어떤 선배들이냐? 대체적으로 국어가 이 시기에 또는 재작년 수능에 4, 5, 6 나왔던 애들이야. 걔네가 3월, 6월, 9월에 1등급 다 꽂고 메디컬이나 스카이 간 친구들을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모셔온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을 하나씩 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이어가는 선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고 몸도 하나며 여러분 입장에서 보이는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선배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 5, 6 나왔던 애들이 갑자기 1등급이 나오는 건 기본이거니와 그 과정에서 대가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영수가 같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 감각은 계속 에너지 자극을 줘야 강화가 되지 끊어버리면 답이 없어. 그 문제가 뭐냐? 내신이야. 이재용 내신은 고1 때 국어가 거의 엉망진창이야. 너무 쉬워. 그래서 국어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영리하죠. 전교 1, 2등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내 수업 안 듣고 알아서 자기들이 국어 내신합니다. 오케이예요. 왜? 수업 안 들어도 1등급 나오니까. 전교 1등 하니까. 대신에 내신 기간 끝나고 또는 방학 때 와서 다시 한번 수능으로 감각을 쭉 유지를 하더라고. 저는 이 동네에서 제 역할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우 조용히 묵묵히. 나 정도면 정말 조용한 사람이야. 정말로. 자, 고생들 하셨고 선생님 이거 사진 다시 찍어서 올려주시고 30초 혹시 필기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 맥락을 잘 유지를 하시고 잠깐 잡아볼까요? 30페이지 문제는 22학년도 수특인데 이게 어떻게 재해석된 건지 봐야 돼. 얘가 먼저 출제되고 올해께 출제됐잖아. 두 지문으로. 재해석되는 느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지문은 해설 영상이 있어. 내신 대비한 학생이 시간 없으니까 내신 끝나고 봐라. 수능 대비하는 친구는 오늘 보셔서 영상 학습해놓으세요. 과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급하게 봤던 게 22페이지야.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뭐 할 거냐? 혹시 못 풀었거나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다시 푸시고 다 풀었던 학생들은 구조도를 그릴 거야. 그래서